뭐 잘 아시다시피 일제가 조선을 침략해서 식민 통치를 하면서 조선의 역사, 한국의 역사를 반도 안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반도사관을 구축합니다. 네. 일본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오게 된, 그렇게 자기들이 논리를 피는 이유가 정약용이 쓴 아방강역고와 김정호가 그린 대동여지도입니다. 축종 때 백두산 정개비를 청나라하고 네. 우리가 그런 수세에 있는데도 여기에 그 경계를 정했다라는 것 자체가 예. 밀려왔구나라는 그러군요. 생각을 하게 예. 하더라고요. 우리가 막 유리한데 여기다가 할 일은 없겠죠.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을 뺏기는 과정이 결국은 조선시대 한 300년 예. 지나오면서 조금씩 이제 명나라에 밀리고 청나라에 밀리고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한반도 안에 이제 압록강, 두만강 라인에 갇힌 게 아닌가. 조선 후기도 아니고 예. 바로 이제 여말 선초 때도 우리 국경이 대략 여기 언저리였을 거라는 이 설은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일제가 조선을 침략해서 식민 통치를 하면서 조선의 역사, 한국의 역사를 반도 안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반도사관을 구축합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이제 1938년에 나온 이제 조선사라는 책인데요. 음, 일단은 뭐 지금의 학계에서는 그 책은 사료를 모아놓은 자료집이다. 그걸 역사 통사라고 볼 수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으면 그거는 제가 생각하는 건 좀 다르고요. 일제는 그 이전에 조선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1913년에 남만주 철도 주식회사라는 걸 통해서 만주와 조선의 역사지리를 완성을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조선 역사지리와 만주 역사지리인데요. 특히 조선 역사지리를 보면 그 소문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책임자가 시라토니 구라기치인데 책임자의 변이라는 소문에 우리도 국가가 추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한다. 일본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오게 된, 그렇게 자기들이 논리를 피는 이유가 정약용이 쓴 아방강역고와 김정호가 그린 대동여지도입니다. 근데 뭐 유득공 같은 경우는 발해에 대해서 상당히 또 시야를 넓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유독공 같은 경우는 발해가 우리 역사라고 해서 남북국 시대를 주장했는데 정약용의 아방강역고로 가면 발해를 우리 역사로 치지는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발해 땅에 이미, 그러니까 여진이 우리나라에 오래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여진과 말갈이 이룬 발해는 우리나라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해서 뭐 약간 저 민족주의에는 반하지만 또 합리적인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요? 다산의 경우에는 뭐 식민지 사과를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길 열어주려고 한 건 아닐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일본 학자들이 보기엔 다산의 아방강역고하고 대동여지도가 너무나 이제 자기네들 이 주장하는 거하고 맞아 떨어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지금 그 다산 문제는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게 이게 이제 지리 문제이기 때문에 김정호잖아요. 예. 뭐 얼마 전에 영화도 나오고 이제 우리는 막연하게 이제 위인전 수준에서 지금 김정호를 다루는데 근데 사실 공식 기록에는 이게 김정호란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김정호에 대한 지금 논문을 다시 준비 중에 있는데요. 그러세요? 김정호라는 인물은 어느 사료에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럼 그 지도는 뭔가요? 그러니까 나와 있는 그런 어떤 조선 선비들의 개인 문집이라든가 뭐 서간문 쪽에 나와 있는데 그런 정도군요. 적어도 조선 시대에 개인이 조선 땅 전체를 그린다는 거는 이거는 간첩행위나 마찬가지죠. 사실 간첩행위죠. 우리가 지금 그걸 이상하게 보는데 예. 저도 처음에는 뭐 조정이 잘못했다 생각했는데 사실 원칙적으로 그 중국도 그렇고 저 봉건 사회에서는 국가가 지도하고 인구 수하고 이거는 뭐 국가의 소관이지. 예. 지금도 누가 개인이 그거 만약에 하고 다니면 저게 뭐지? 그렇습니다. 저거 해가지고 일본 주려나? 예. 의심받을 여지는 분명히 있죠. 그래서 그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와 또 이제 김정호가 만들었다는 대동지지를 제가 지금 같이 보고 있는데 제가 살펴보는 김정호는 네.
대동 여지도를 살펴보는 게 아니고 대동 지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지가 이제 정보가 더 많으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김종호가 대동 여지도와 대동 지지를 만들기 전에 동요도와 동요도지를 썼는데 거기 서문에 뭐라고 썼냐면 지도는 지지를 근간으로 한다. 지지 없이 지도를 본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이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지라는 게 여러분 이 뜻지 예. 시군익을 뜻지라고 하는데 뜻지는 사실은 단순히 뜻이 아니고 정보예요, 정보.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간 거고 그래서 그런데 거기 그 대동 지지를 보면 네, 조선 팔도를 자세히 영역을 적어놨는데 네, 특이하게 네, 조선 서북계 평안도 네. 지역에도 변경 지역, 의주, 강계, 네. 뭐 창성 이런 쪽에 위원 이런 쪽에는 전부 위도하고 경도를 표시해 놨습니다. 다른 그래요? 쪽에 표시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게 뭘까요? 어떤 의미로 보세요? 그래서 위도 경도를 추적하면 지금의 중국의 요뇽성하고 길림성이 찍힙니다. 아, 그래? 예. 그러면 뭐 우리가 그걸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뭐 김정은은 그쪽이라고 시사를 한 건가요? 그래서 김정우가 대동여지도도 만들고 대동지지도 만든 동일인인데 어떻게 대동지지와 대동여지도가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한 편의 논문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데 대한 연구는 없나 보죠? 아직까지는 대동여지도가 맞고 대동지지는 대동지지 안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연구를 했지 국토라든가 강역이라든가 국경선에 대한 연구는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 책에서 이제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지금도 그 용어를 쓰셨는데 사실 옛날 그 역사를 우리 역사도 그렇고 중국 역사를 보면 현대와 같은 그 선 라인으로서의 국경선 개념 사실 없잖아요. 지금 쓰신 맞습니다. 것처럼 예. 개가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예. 넓게 굉장히 이제 국경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애매하게 이렇게 하면서 서로 계속 갈등이 있고 싸움이 나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책을 내면서 지금과 같은 국경 선의 개념으로 그렇죠. 영토를 아니죠. 보면 안 되고 맞아요. 어떤 존이라든가 영어로 말하면 존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 맞아요. 그거는